여성들의 자궁에 생기는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자궁근종이죠. 전 세계적으로 여성 10명 가운데 7명 정도가 평생 살아가면서 자궁근종을 경험한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자궁근종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국내 자궁근종 환자가 매년 12%씩 늘어났고요. 2022년에는 61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자궁근종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자, 오늘은 오랜만에 오신 반가운 손님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이 또 매네요. 산부인과 전문의 정수영 교수와 함께 자궁근종 환자가 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전히 아름다우신 우리 정수영 교수와 함께 자궁근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볼 텐데, 여러분도 혹시 이 자궁근종과 관련해서 그리고 산부인과와 관련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으시면 오늘 샵0999 열어두겠습니다. 궁금증 많이 나눠주시고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일단 안부부터.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여전하십니다. 네. 주변에 보면 자궁근종이 있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요즘에도 자궁근종 환자분들이 여전히 많으신가요? 아무래도 자궁근종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 그 부인암 질환 중에서 양성 부인암 부인과 질환 중에서는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거는 변함이 없고요. 아직까지도 6에서 70% 정도 차지할 정도로 많이 확인되고, 그로 인해서 또 진료도 보러 오시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자궁근종이라고 하면 일단 많이는 들어봤거든요. 네. 많이 있다고 하시는 그쵸. 것처럼. 네네. 근데 어떤 질환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자궁근종이 어떤 건가요? 자궁근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궁을 이루고 있는 이제 근육에 있는 세포가 과증식을 하면서 생기는 이제 덩어리를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자궁 근육의 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사실 양성이기 때문에 뭐 암이나 이런 거와는 조금 거리가 좀 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궁이라는 곳이 여성에겐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뭐 아이를 낳을 예정이든 아니면 아이를 가질 예정이든 아니면 아이를 낳지 않더라도 어쨌든 자궁이라는 곳은 굉장히 여성에게 중요한 곳인데, 자궁에 혹이 생긴다 그러면 일단은 여자들은 굉장히 무서워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죠? 네. 이 자궁의 근종 왜 생기는 겁니까? 사실 아직까지 자궁근종의 특별한, 그러니까 딱 그 뚜렷한 원인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정말 흔한 이제 그 양성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뚜렷한 원인을 못 찾은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그 많은 그 영향을 주는 부분이 이제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이제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성 호르몬. 그럼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사람한테 이 자궁근종이 걸릴 위험이 큰 건가요? 꼭 또 그렇지는 않고 이제 사실 정말로 이게 뚜렷한 원인이 딱 있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생기는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생겼을 때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영향을 좀 받아서 더 쉽게 받아서 더 잘 커질 수 있는 그런 특성은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궁근종은 위험한 걸까? 양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위험도가 달라지긴 할 텐데, 그렇죠. 일단은 혹이 생기고 나면은 좀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 거예요? 자궁근종의 혹은 아까 이제 앞서 얘기한 대로 나쁜 혹은 아닌데, 이 나쁜 혹은 아니지만 이 근종이라고 하는 혹이 자궁에 어디에 생기냐에 따라서 증상이 천차만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증상이 어느 정도 생기냐에 따라서 이제 좀 위험할 수도 있고 괜찮을 수도 있고 이제 좀 추적 관찰을 좀 계속 잘 봐야 될 수도 있고 바로 수술이나 아니면 다른 치료들을 바로 진행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종이 이제 어디에 생겼냐에 따라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데, 자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궁의 제일 바깥쪽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자궁의 가운데, 뭐 우리가
근육, 자궁 근육의 가운데 부분 이런 부분에 생기게 되면 사실 뭐 크게 뭐 생리량을 많이 일으킨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특별히 있지는 않아서 그런 경우에는 뭐 크기가 좀 있다 하더라도 증상이 없으니 조금 지켜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궁 안에 위치를 하거나 그 자궁 안에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증상들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궁 그 위치가 그렇게 안 좋게 되면 근종의 위치가 안 좋게 되면 바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증상이 심해질수록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치료를 요하는 건가요? 자궁 근종의 주 증상은 사실 대부분은 증상이 없는데요. 대부분 증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생긴다고 하면 생리와 관련된 증상이 제일 흔합니다. 그래서 생리량이 많아진다거나 생리량이 많은 것 때문에 빈혈이 계속 생긴다거나 또는 이제 부정출혈. 생리가 아닐 때 부정출혈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거나 이런 출혈과 관련된 증상들이 이제 계속될 때 그럴 때가 이제 근종의 증상이고 또 다른 거는 이제 근종이 갑자기 커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뭐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근종의 특징이 좀 이제 좀 유별나게 좀 빨리 이제 자라는 애다라고 한다면 이제 속도가 빨리 자라면서 이제 뭐 주변 장기를 누르면 약간 묵직한 느낌이 조금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2478님께서 저희 딸이 초경이 늦어서 걱정입니다. 혹시 초경이 늦었을 때 자궁 건강에 안 좋을 수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가 늦는 건지 저도 조금 늦게 하긴 했는데 자궁을 떼어내는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딸의 자궁 건강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초경이 늦는 게 자궁 근종과도 연관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자궁 근종은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좀 커질 수 있다 얘기를 했었는데요. 초경이 일찍 시작할수록 우리 몸이 여성의 몸이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빨리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초경이 이제 빠르면 조금 더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그런 질환들이 조금 더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라서 초경이 늦는 경우에는 좀 늦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기는 하는데 초경이 늦는 경우라고 해도 대부분은 이제 또 여성분들이 이제 모계를 조금 따라가는 경향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조금 늦게 시작했다고 한다면 따님도 조금 늦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앞서 질문 주신 분의 궁금증 중에서 이 부분이 조금 해소가 덜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늦어야지 초경이 늦는 건가요? 라는 질문도 주셨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생리가 이제 시작되는 거가 우리가 보통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요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네, 보통 이제 그때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요즘은 조금 더 빨라졌다고 늘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뭐 식습관이라든지 생활습관 이런 것들이 이전과 조금 달라져서 초경의 평균 시작 나이 자체가 조금 좀 빨라졌다라고는 이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보통 그래도 만 15세, 16세 정도까지는 그래도 만약에 그 이상의 생리를 계속 안 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생리도 안 하면서 2차 성징이라고 하는 부분의 변화도 유심히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없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이제 진료라든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가 자궁 떼어내는 수술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좀 늦게 하셨는데 이런 수술을 했는데 내 딸의 자궁 건강도 나랑 비슷하지 않을까 이게 좀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모계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자궁 건강을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아까도 앞서서 잠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 자궁 근종에 있어서도 약간 이제 그런 가족력을 조금은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라는 그런 결과 보고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그 직계에 이제 만약에 근종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자궁 근종의 발생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는 되어 있는 게 있기는 하고요. 다른 이제
이제 여성 질환, 여성 부인과 질환에서도 비슷한 그런 결과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게 꼭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평소 생리 습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잘 체크를 해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하고 뭐 생리량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뭐 생리통도 그냥 보통 정도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조금 이제 원래 그냥 건강검진 시작하는 그런 나이대에 그때 시작해도 되기는 하지만 조금 뭔가 생리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해봤을 때 좀 변화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평균적인 부분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럴 때는 좀 진료를 빨리 보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생리 그 규칙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날짜를 정확히 지켜서 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양이 일정하다라든가 생리통이 많이 심하지 않다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덩어리져서 나오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가장 안 좋은 건 어떤 거예요? 안 좋은 거가 어떤 거냐, 가장 안 좋은 게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꼽기는 진짜 어렵긴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안 좋은 건 아무래도 출혈의 양과 지속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출혈량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덩어리가 빠진다는 게 출혈량이 많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덩어리가 빠진다거나 아니면은 생리량이 많다 이러면 빈혈로도 갈 수 있고. 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증상이 계속 보인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좀 더 유심히 봐야 되겠고 보통 양이어도 지속 기간이 길면 어쨌든 총 함량은 또 많아지는 거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 기간도 길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도 이제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달은 조그마고 어떤 달은 많이 하고 어떤 달은 또 되게 조그마고 어떤 달은 되게 많이 하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나요? 이게 만약에 뭐 신체적으로 뭐 피 검사를 해봤을 때 뭐 빈혈이 없다거나 뭐 다른 활력 징후라든지 뭐 혈압, 맥박 뭐 이런 거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평소에도 뭐 조금만 움직여도 뭐 숨이 찬다거나 손발이 조금 뭐 저린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크게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 번 양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게 꼭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괜찮은데 만약에 그런 이제 왔다 갔다 양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몇 개월 정도 계속 그런 식으로 보인다라고 하면 한 번쯤 뭐 빈혈 검사라든지 좀 어지러운 것도 같이 있다라고 하면 빈혈 검사도 같이 해봐서 빈혈이 만약에 좀 있다. 만약에 얘를 저희가 이제 보통 수치를 10 미만으로 보통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10 미만이다라고 하면 이제 철분제를 복용을 해야 되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동반되는 양이다라고 하면 아무리 적은 달이 있다 하더라도 총량 자체는 본인 몸에 비해서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치료를 시행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뭐 피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피 양을 조절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것 때문에 이제 그 출혈량이 많으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뭐 예를 들어 뭐 근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성근증 이런 혹 때문에 생긴 그럴 수 있죠. 거다라고 한다면 혹에 대한 치료를 진행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혹이 아니고 뭔가 자궁 내막이 두껍다. 그러니까 생리하는 공간이 이제 자궁 내막인데 그 자궁 내막이 두껍다라고 한다면 그 두꺼운 부분 때문에 또 출혈량이 많을 수가 있어서 그럴 때는 자궁 내막을 조직 검사 그러니까 소파수를 통해서 자궁 내막을 좀 긁어내는 수술을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두꺼워진 부분 제거도 하면서 조직 검사도 나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거나 또는 다 검사를 해봤는데 특별히 이상은 없다라고 한다면 호르몬제로 이제 출혈량을 우선은 조절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또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도 그런 일시적인 뭔가 출혈량이 이제 부정기적으로 생긴다거나 양이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게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호르몬제 또 사용도 이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질문 주신 분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0320님께서 저희 엄마는 제가 생리를 늦게 할 때는 괜찮다고 하는데 빨리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늘 하시거든요. 생리 주기가 빨라지는 게 문제가 좀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아무래도 이제 생리 주기가 만약에 빨라진다라고 하면 이 출혈량이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빈혈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자궁 안쪽 공간을 뭔가 혹이 있다거나 이렇게 돼도 생리량이 많아지는데 그게 이제 주기가 빨라지는 걸로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주기가 빨라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총량으로 봤을 때는 생리량이 많아지는 걸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해서 특별히 이상이 없는지만 이제 우선 확인을 하고 보통은 저희가 뭐 그 생리 시작 일로 이제 기준을 따지거든요. 네. 그래서 전달 생리 기준 시작일부터 이번 달 생리 시작 기준일로 해가지고 뭐 21일부터 뭐 35일까지다 생리 시작 그 주기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조금 그 정도는 좀 지켜보는데 만약에 그거보다 조금씩 더 더 이렇게 자주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그에 맞춰서 초음파하고 그다음에 검사해 봐서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하고 뭐 아니면은 뭐 호르몬 치료하거나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요, 2달 동안 안에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거든요. 2달 동안 생리를. 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주기가 길어도 너무 긴 그런 것도 문제가 없을까요? 생리를 2달 내내 하는 안 하는. 네. 이제 안 한다고 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기도 하는데 나이대도 고려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40대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우선은 해보고 특별한 일이 없다라고 하면 호르몬 검사를 조금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르몬 검사에서 호르몬 불균형이 좀 어느 정도 있는지 뭐 이제 우리가 40대 초반이면 좀 그렇지만 40대 중반은 또 이제 갱년기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 호르몬 검사들을 해봐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조금 이제 우리가 완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일찍 온다라고 한다면 뭐 2달 정도 생리를 안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20대 뭐 30대 이때 이런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뭐 이게 원인들이 다 나이대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20, 30대에 그런 일이 보인다라고 하면 주로 보이는 그 원인은 호르몬 불균형, 뭐 다낭성 난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초음파로 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원인을 찾아봐야겠네요. 네,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 그에 맞춰서 하면 되겠습니다. 제 지인은 40대 중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 오신다 그래서 한번 물어봐 달라고 했는데 제가 못 물어봤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경 얘기를 하기는 조금 슬퍼할 것 같아서. 네. 네, 한번 검진 한번 받아보는 거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슬퍼할 것 같습니다. 7988님도 질문을 주셨어요. 자궁 근종이 한 번 생겼다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생긴 사람 계속 생길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근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재발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수술을 보통을 할 때 우리가 막 1mm, 2mm 이런 그 근종의 씨앗들까지는 수술을 할 수는 없거든요. 작은 건 안 하는군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기 때문에 1, 2mm 정도면은 보일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씨앗들 정도들은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없는데 뭐 1cm 이런 거는 다 제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근종에 한번 이제 크게 있는 분들은 그런 근종의 씨앗들이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번 생겼기 때문에 또 있을 수 있는 게 있고 해서 그 당시 수술할 때는 이제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았던 거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자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때 정말 다 제거를 한 이후에도 근종은 또 재발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근종이 한 번도 안 생긴 분들에 비해서는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한 번 정도는 만약에 1년 한 번 챙기기도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나라에서 2년마다 한 번씩은 그 무료로 그 공단 검진 그 암 검사 할 때 있는데 그때 추가로 초음파 그냥 같이 이제 보면 그래도 못해도 2년에 한 번씩은 체크를 하게 되는 거니까 1, 2년마다 한 번씩 정도는 이제 초음파로 근종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자궁근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자궁근종 크기가 어느 정도면 위험한 걸까요?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맞아요. 외래 오시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제일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기준을 잘 궁금해하시는데 사실 이제 앞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근종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사실 증상들이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자궁 바깥에 있는데 아예 바깥에 있는데 크기가 10cm다. 예를 들어. 근데 자궁 바깥에 있으면 사실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10cm면 이제 혹시 모를 뭐 다른 가능성 때문에 수술을 설명도 하긴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크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에 따라서 이게 수술을 이제 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을 더 결정을 하게 되고요. 보통 이제 한 4, 5cm 정도 되면은 중간 크기 정도다라고는 하는데 자궁 바깥에 있거나 또는 증상이 뭐 크게 있지 않은 자궁 근육 안에 있는 근종들은 그냥 지켜보기도 하고요. 자궁 안쪽, 자궁 내막에 가까워지거나 또는 자궁 안에 있을 때는 크기가 1cm여도 생리량을 정말 어마무시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안 좋을 때는 크기가 작아도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음성인 경우에도 그냥 내버려두고 이제 추적 관찰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왜 사람이 이렇게 별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면 추적 관찰을 하자 그래도 잘 안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잊고 지내다가 증상이 좀 있어도 생리량이 많아지고 뭐 조금 약간 배가 묵직한 것 같고 뭐 이래도 그냥 지나가다가 이게 혹시 양성으로 변할 수도 있나요? 근종이 이제 아까 근육에 생긴 이제 양성혹이라고 했었는데 1000명 중에 1명꼴로 네. 이 자궁 근종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서 육종이라고 하는 거와 이게 근종이 육종으로 완전 변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전혀 없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짧은 시간 안에 네. 어느 속도로 자라냐가 이제 이 혹이 근종이냐 아니면은 육종처럼 이런 나쁜 걸로 조금 변하냐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3개월 사이에 뭐 2cm짜리가 뭐 8cm가 됐다. 이러면 빨리 자란 거고 네. 1년, 2년 동안 1cm 자랐다. 예를 들면 그 정도는 이렇게 빨리 자란 거는 아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근종이 이제 확인이 되면 추적 관찰을 하는 거는 필요는 합니다. 그거 말고는 아직까지는 이 육종이라고 하는 드문 아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딱 있지는 않아서 이제 근종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6개월, 1년 뭐 이런 식으로 추적 관찰은 필요하겠습니다. 이 수술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거나 아니면 위험하거나 뭐 이런 건가요? 근종을 수술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자궁을 보존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기준으로 나눠서 이제 수술 방법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네. 추후 임신 계획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자궁의 기능은 정말로 그 임신, 출산의 기능 말고는 이제 그러니까 의학적인 기능을 따진다면 상징적인 의미는 빼고 의학적인 기능을 따지고 본다면 사실 임신, 출산 말고는 없기 때문에 임신, 출산 계획이 추후 없다라고 한다면 자궁근종의 수술 원칙은 자궁을 이제 전체를 떼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신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근종의 개수가 어떻든 우선은 근종이 증상을 일으키고 뭔가 안 좋다라고 하면 근종만 떼내는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수술 자체가 좀 복잡하거나 오래 걸리나요? 근종 혹만 떼내는 수술 자체는 다른 수술에 비해서 조금 출혈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 뭐 그거 외에는 사실 막 매우 힘들거나 어렵거나 하는 수술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궁을 뗀다라고 한다면 근종으로 인해서 자궁을 뗀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은 그 또한 이렇게 어렵거나 힘든 수술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모든 수술이 다 이제 힘들기는 하지만 그쵸. 네. 그래도 그러니까
이 수술 자체가 막 너무 힘들어서 막 5시간, 6시간 이렇게 걸린다거나 아니면은 환자가 수술 끝나고 난 이후에 뭔가 생활에 뭔가 변화가 일어날 정도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단지 자궁을 떼고 나면 생기는 일은 이제 생리만 없어지는 거 외에는 별다른 변화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 끝나고도 사실은 회복만 잘하면 큰 문제는 없기는 합니다. 그러면 뭔가 혹이 발견이 됐을 때 제가 그냥 드는 생각은 이게 악성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하신 육종 그런 나쁜 혹으로 변화가 되는지를 추적 관찰을 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떼내는 왜 우리가 그런 내시경 같은 거 했을 때 혹이 보이면 떼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간단하게 떼낼 수 있는 그런 수술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네, 그렇게는 안 되는 건가요? 간단하게 떼낼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궁에도 내시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 안쪽을 보는 내시경인데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자궁의 안쪽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종이 자궁 안에 생겼을 때만 국한돼서 사용할 수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근종이 만약에 자궁 안쪽을 벗어나서 이렇게 자궁 안쪽에서부터 점점 자라서 만약에 바깥으로 나갔다 이러면은 이 수술은 할 수가 없는 거고 딱 자궁 안에만 이렇게 딱 그 근종이 위치하고 있다 이러면 이제 그때는 내시경으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건 좀 간단하게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질문 주신 분 중에서요. 제 와이프가 나이가 49인데 폐경이 온 지 서너 달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생리는 아니고 생리혈 같은 게 나오는데 검붉은 혈이 나오는데 괜찮은 걸까요? 병원에 갔었는데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만 하는데 이게 괜찮을지 걱정이 좀 됩니다. 걱정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은 잘 다녀오신 거는 맞는데요. 우리가 이제 생리라고 하는 게 이제 끊기고 이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폐경이 됐다, 완경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이게 기준상으로는 의학적 기준으로는 1년 이상 생리를 안 하면 그때 완경이 됐습니다. 폐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전에는 뭐 2달 동안 안 할 수도 있고 또 생리했다가 또 3달 안 할 수도 있고 또 생리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거든요. 그 기간을 갱년기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쨌든 이제 몇 달 동안 생리가 없다가 갑자기 검붉은 출혈이 보였다라고 한다면 어쨌건 부정 출혈을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출혈이 보일 때는 병원에 가시는 게 맞고 그래서 잘 다녀오신 거고 가셔서 보통 이제 하는 검사는 이제 초음파 검사 그리고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던 뭐 호르몬 검사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호르몬 검사는 꼭 필수는 아니고 이제 해볼 수 있는 거고 초음파 검사를 꼭 해보고요. 초음파에서 뭐 크게 특별히 이상은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켜보자라고 말을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갱년기 출혈일 가능성도 있으니 우선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 거고 갱년기 출혈은 이제 또 그렇게 났다가 또 멎고 또 조금 있다가 또 날 수도 있고 약간 이렇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출혈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 라고 하고 내 초음파를 봤는데 자궁 안쪽도 뭔가 좀 두껍든지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조직 검사를 이제 조금씩 이제 시행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병원을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피하지 마시고 계속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선생님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저도 요거 좀 궁금했어요. 자궁 경부암을 예방하는 주사가 가다실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자궁 근종 같은 걸 예방할 수 있는 주사는 없나요? 라는 얘기를 주셨네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개발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파이팅. 없군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궁 근종을 예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예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궁경부암은 백신이 만들어진 이유는 자궁경부암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된 거고 그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예방법으로 백신이 이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뚜렷한 원인이 확인이 되면 이제 이에 대한 이제 예방법을 찾고 그렇게 됐는데 근종은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궁근종은 원인을 확실히 찾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폐경 이후에는 자궁근종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거의 안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기는 경우가 없고 있던 자궁도 크기가 좀 줄어듭니다. 아, 근종이? 네, 왜냐하면 근종이 아까 그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혹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폐경이 되면 자연적으로 몸속에서 좀 이제 줄기 때문에 그 근종이 자극을 받던 호르몬이 없어지니 근종들이 더 커지지는 않고 보통은 그 크기 그대로 조금 유지되던지 아니면은 한 5년쯤 6년쯤 이제 좀 더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60대 뭐 초반 뭐 이렇게 되면 근종이 점점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대로거나 보통 이제 변화가 없는 것이 이제 대부분이고요. 그럼 추적 검사를 하시던 분도 폐경이 되셨으면 그 이후엔 추적 검사를 안 하셔도 괜찮은가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근종이 이제 크기 변화가 없는 게 계속 보인다라고 하면 꼭 이제는 뭐 1년마다 한 번씩은 꼭 안 보셔도 괜찮아요.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자궁근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산부인과적인 질문들도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자궁근종에 대한 질문도 주고 계시는데 하이프 치료에 대한 궁금증도 주십니다. 하이프 시술 어떤 건가요? 라는 질문도 주셨는데 요거는 어떤 건가요? 하이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근종에 대한 비수술적인 치료법 중에 이제 하나라고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근종을 아예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이 하이프라고 하는 게 도입되기 전에는 이제 수술 말고는 이제 크게 이제 없었는데 네. 하이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근종이라고 하는 그 혹을 뭐 초음파나 MRI를 통해서 딱 그쪽으로 고주파를 그 혹으로 이렇게 쬐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고주파를 그 혹에 쪼이면 얘네들이 근종들이 이제 세포들이 이게 과증식된 혹이니까 이 자극을 받은 이후에 세포들이 이제 좀 쪼그라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근종이 이제 크기가 좀 줄어들고 하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하이프라고 하는 것은 자궁을 보존하고 싶은 분들에서 이제 주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이제 조금 이제 말씀을 나누고 계시고 또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제 치료를 시행을 하고 이제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어때요? 이게 한 번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여러 번 이제 해야 되고 사실 크기와 위치, 개수에 따라서 뭐 횟수라든지 용량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하이프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들이 좀 몇 군데 있어서 근데 대학병원에서는 아직까지 하이프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하이프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 이제 상담을 받고 이제 이 하이프를 진행을 할 수 있다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이제 상담을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질문 주신 분이 계시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30살 여자입니다. 올해 초부터 평소엔 아무렇지 않다가 배란이 시작되면 한쪽 골반이 아파옵니다. 생리가 시작되면 자궁이 붓는 느낌도 있고요. 장기가 눌리는 느낌도 있는데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30대 초반에 이제 그 배란통이랑 그다음에 생리할 때 붓는 느낌 이제 이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우선은 뭐 자궁이나 그런 난소 부분에 혹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생리가 이제 그 시작할 때쯤 이제 아랫배가 좀 붓는 거는 증상이 특별히 그러니까 뭔가 그 뭐 혹이 있지 않아도 있을 수도 있는 그쵸.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혹이 있을 때도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계속된다. 최근에 또 그리고 생겼다라고 한다면 초음파를 한번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 자, 오늘 자궁근종에 대한 궁금증 있으셨던 분들, 걱정되는 게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좀 마음을 놓으셨거나 아니면 병원 가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셨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정수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